일단 친구 관계를 엄마가 지금 더 좋게 하거나 나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초등학교에 간 순간 한 2학년쯤 되면 개입할 수 없어요. 근데 엄마가 개입을 하면 이 나이대 아이들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뭔가 다른 쪽으로 좀 왜곡될 수 있어요. 엄마가 이런 말을 하면 할수록 친구 관계를 어떤 제한시키는 조건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 엄마입니다. 아이는 기본적으로 성향은 밝고 사람들을 좋아하지만 저를 닮아서 조금 예민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소리를 싫어하고 학급 내에서 심하게 시끄러운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친구도 가려서 사귀는 것 같아요. 나와 맞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함께 더불어 지내는 것에 순응하고 수용하는 자세가 취약한 것 같습니다. 내 기준에 어떤 친구의 배려심 없음이나 거슬리는 말투와 행동이 이어지면 이해와 수용을 하기가 어려워해서 갈등 상황에 놓이고 자신의 편견 안에 그 친구를 놓고 1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단짝처럼 마음 나누며 등하교 때 깔깔거리고 잘 다녔는데 이번 학년은 아직까지 자기 마음에 드는 친구가 없다고 합니다. 그부 인원이 적어서 남녀 각 10명이라고 하네요. 마음이 맞는 친구를 못 만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아이의 신중함이 친구 사귀는데 어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엄마인 저도 어릴 적에 그런 경험이 있었던 터라 힘든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관계를 맺고 갈등을 풀어내는데 유연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이나 엄마의 노력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려워하는 딸을 둔 엄마의 사연입니다. 지금 이제 어머니가 아마 아이가 그 반에 있는 뭐 다수의 아이들과 좀 원만하게 지냈으면 좋겠고, 네네. 원만 플러스 단짝 할 만한 아이가 없어. 지금 이제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아이는 나랑 너무 기질이 다른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말하다 보니까 얘 좀 이기적인 것 같아. 네,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 갈르니까 친구가 없어요. 예, 그러면은 친구가 없는 채로 지낼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어려워하시는 거죠. 힘들어하시는 거죠. 우리 네. 아이가 친구가 없어. 저는 없이 지내는 것도 괜찮다 그 말이 아니고, 다른 친구들을 어떤 점을 수용하지 못하면 혼자 지내는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거죠.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신다면요. 이게 지금 배려심이 없고 거슬리는 말투와 행동이 이제 이어지면 네네. 싫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갈등 상황에 놓이고, 그래서 단지 싫은 거 이상으로 좀 부딪히는 것 같아요. 네. 부딪히고 자신의 편견 안에 그 친구를 놓고 1년을 보내. 뭐 예를 들면 이제 편집장님이랑 저랑 한 반인데 이게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 자기 맘대로야. 예. 그럼 이제 한번 싸워. 네네. 싸우고 집에 와서 맨날 이제 종이민 말이야 이렇게 욕을 합니다. 네네. 사실 4학년이 다른 사람의 기분을 그렇게 맞춰주거나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이제 몇 명 정도는 이제 뭐 그렇게 해서 그 1년 동안 친구를 못 사귀는 친구들의 풀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얘는 아니야. XXX를 다 쳐보니까 지금 받는 학급이 10명인데 10명이나 돼버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친구 없이 지낼 거냐, 뭔가 이 상황에 내가 적응하려고 노력할 거냐. 네. 이 말이 좀 걸렸는데 아직까지 자기 마음에 드는 친구가 없다고 해요. 근데 이제 자기 마음에 든다는 건 자기 입장에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다른 아이들도 날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으면 자기가 친구를 하자고 다가갈 수도 있겠죠. 예. 이제 다른 아이들도 그렇게 똑같이 나를 평가하고 있을 때, 그럼 다른 아이들은 이 아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이 친구만 다른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만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하나의 가설인데 배려가 없고 거슬리는 말투를 쓰는 아이들과는 갈등을 빚는다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런 애들하고 굳이 싸우지 말고 그냥 거리를 두면 되거든요. 네네. 제 말투 진짜 듣기 싫어. 이렇게 네네. 하면 이제 좀 덜 놀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마 가서 뭐라고 하나 보죠. 너 왜 그렇게 얘기해? 뭐 기분 나쁜데? 예. 근데 이제 이런 모습을 노출시키는 순간 다른 아이들이 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이, 이미지나 이런 게 쌓였을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친구들도 이 친구를 평가하겠네요. 그렇죠. 마음에 안 들. 그리고 또 이제 그 친구 주변에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 친구가 좀 밝고
사교적이지만 예민해서 네. 이를테면 큰 소리 지르는 애를 싫어해. 음. 이제 큰 소리를 지르는 애들이 있겠죠. 네네. 그래서 얘가 가서 걔하고 좀 다퉈. 그러면 이제 큰 소리를 지를 수도 있지. 뭐 이런 애들은 뭐 소리 갖고 그래. 이러면서 이렇게 잠재적인 친구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거죠. 4학년쯤 되면 친하지는 않지만 다투지는 않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가서 너 왜 이랬어? 왜 이랬어는 한 1, 2, 3학년으로 끝나야 다투지 되고요. 않는 정도. 그래야지 단체 생활에서 원만한 관계가 유지될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리고 다투지 않아야 걔가 나중에 또 잠재적인 친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에 드는지 친구들을 평가하는 것처럼 친구들도 나를 평가할 수 평가한다. 있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애들이 친구로 삼고 싶은 아이인가? 그 측면을 이제 엄마가 이게 좀 확장을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 입장에서는 이 아이 주변에 배려심 깊고 거슬리는 말도 안 하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그런 친구를 좋아하는데 그런 친구가 없기 때문에 걱정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걔가 얘랑 친구가 있는데 얘가 거슬리는 말을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배려심이나 거슬리는 말투라는 건 객관적인 그게 아니에요. 너가 그렇구나 하고 내가 이를테면 커피 다 마셨어 하고 주는데 네네. 얘가 커피 다 마신 걸 몰라. 이걸 배려심이라고 상대가 뒤집어 씌우면 나는 배려심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객관적인 기준치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배려라는 건 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는 배려도 있지만 내가 다 먹었는데 얘가 안 주는 걸 이해해주는 배려심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배려를 받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해야지 왜 배려를 안 해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어요. 초반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예 기본 성향은 밝지만 예민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부분 예민함 때문에 그래서인지 친구도 가려서 사귀는 것 같습니다. 예민함과 친구 가려서 사귀는 게 인과관계가 있는 건가요? 예민함이 저는 까다로운이라고 느껴져요. 예. 학급에서는 이제 막 또 큰 소리를 내는 애들이 있잖아요. 네. 야, 뭐 어쩌고 하면은 이제 걔는 X, 뭐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단지 걔 목소리가 크다는 것만으로. 그럼 이제 얘가 자기보다 톤도 높고 소리도 네. 크면 싫어. 뭐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사실 시끄러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끄러워서 싫어까지 가는 것 같아요. 예민한 건 시끄러웠거든요. 시끄러워서 멈춰야 되는데 예, 시끄러워서 싫어까지 가는 것 같아요. 싫어로 가는 거는 예민함에서 더 나아가는 거죠. 평가적인 거예요. 평가. 네. 난 목소리 큰 애는 싫어. 네네. 친구가 그럼 어떠시겠어요? 너무 싫죠. 얘는 거기까지 나아갔는데 이 어머님이 그것을 저를 닮아서라고 해서 인정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그걸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평가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네. 사실 지금 어머니가 아이랑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시는 것 같아요. 아이한테? 네. 아이가 이렇게 다른 친구를 평가하는 거를 그냥 받아주시는 거니까. 그것도 그렇고 그럼 걔가 이래서 이런가 보다, 네가 걔가 이래서 싫은가 보다 해서 누군가가 어떤 행동이나 목소리 때문에 싫어하는 거 당연해 이렇게. 그럼 아이는 더 그게 강화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 친구는 평가해서 사귀어야 돼. 네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다 맞추는. 아니면 이제 이 아이가 누군가 얘기를 안 들어주면 쟤는 좀 싫어 이렇게 했다가 또 잊어버리고 네네. 쟤는 왜 저러지 하다가 좀 잊어버렸다가 또 다시 친해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평가라는 건 이렇게 딱 선을 긋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랑 얘기하다가 걔가 목소리가 커서 그런가 보다. 나 목소리 큰 애 싫어. 이렇게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 목소리 큰 애가 다 싫어지거든요. 다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관계와 정서의 문제인데 네네. 말을 할수록 이거를 평가적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오늘은 친구 사귀었니? 뭐 이런 네네. 거 물어보지 마시고요. 네네. 이걸 엄마랑 아이랑 계속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이렇게 부드럽게 관계를 풀어내는 기술의 장애가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학교 갔다 오면 너 오늘 누구랑 놀았니? 뭐 했니? 걔가 친절하게 했니? 네. 이게 오히려 아이한테는 이렇게 다른 친구를 그렇죠. 평가하는 걸 더 나타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걔가 무슨 말을 해서 기분이 어떻다는 건 간간히 일어난 일이고 보통은 깔깔깔 아닌가요? 그냥 깔깔깔을 기준으로 해서 좀 친구를 찾아보면 좋겠어요. 그냥 웃어. 그냥 꼭 단짝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말도 사실 좀 부적절해요. 네네. 예, 단짝 친구가 무슨 꼭 있어야 되는. 사회성의 그건 아니거든요. 예. 딸 둔 부모님들은 본인이 학창 시절에
단짝이 있었던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단짝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청소년기에 있어요. 많이 생겨요. 청소년기 아직은 예, 초등이니까 이거를 좀 다른 친구와 관계를 형성한다. 청소년기에는 친구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고 부모의 중요성이 이렇게 쭉 줄어드는 시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영혼의 친구가 생기는데 지금은 조금 더 맞는 친구들하고 그런 이제 밀착된 관계를 가질 수는 있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도 활발하게 친구도 정말 많고 베프도 있고 이러기를 바라시거든요. 근데 현실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그 간극에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하면 좋을까요? 단짝 친구라는 단어를 잊어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딸은 고등학교 때까지 예. 뭐, 너 누구랑 지내? 그럼 누구 이 중에서 누가 예. 단짝이야?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요. 예. 오, 그냥 바로 별로 나오지 않나요, 교수님? 아니더라고요. 예. 지금도 좀 그래요. 예. 다 친한데 예. 친구가 많아요. 저희 딸은 친구가 많은 편이고 얘도 친구였어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럴 때 만나는 시점도 다르고 뭐 중1 때 같은 반도 있고 중3 때 같은 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이게 다 초월하는 1번이 있진 않더라고요. 꼭 단짝을 지금 누구랑 있어야 돼. 이런 부담은 좀 안 줘도 된다. 그리고 조금 더 크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정말 단짝이야. 근데 관계가 상할 때가 있어요. 있죠. 그럼 막 세상에 친구 하나도 없는 느낌이에요. 아, 단짝을 너무 강조하면요.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단짝은 그냥 하나의 친구들 사이의 네. 관계를 기술하는 단어지 이게 무슨 인생에서 뭐 핵심적인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 부모님들 요즘 들어서 더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럴 때는 친구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심을 둬야 될까요, 부모님이? 일단 친구 관계를 엄마가 지금 더 좋게 하거나 나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초등학교에 간 순간 한 2학년쯤 되면 개입할 수 없어요. 네네. 근데 엄마가 개입을 하면 이 나이대 아이들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뭔가 다른 쪽으로 좀 왜곡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걔 벌써 아이라인 했어? 걔랑 놀지 마. 네네네. 아니 그런 말을 했어? 놀지 마 이렇게 하지. 걔 공부 잘해 같이 놀아. 이것도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엄마가 이런 말을 하면 할수록 친구 관계를 어떤 제한시키는 조건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거든요. 엄마가 다른 친구에 대해서 평가할수록요, 이 아이한테는 인식이 되니까. 제가 남자친구를 만나는데 만약에 엄마가 걔 뭐 부모님이 뭐 한다고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복잡해지잖아요. 잘 지내다가도. 네. 친구 때문에 너무 힘든데 그걸 혼자서 처리하기 어려울 때 네네. 이 정도만 얘기를 들어주시는 게 좋고요. 들어준다. 그리고 저는 이제 파악이 되게 중요하다고 네네. 생각해요. 예. 저는 이제 살짝 얘가 하나고 예민한데 혹시 친구들한테 까탈스럽게 구는 건 아닌가? 아니면은 얘랑 있을 때 좀 차별적으로 대하지 않나? 예. 뭐 이런 것들을 볼 것 같아요. 애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같이 올 때 네네. 보면은 얘가 알수 어떻게 있잖아요. 대하는지 알 수 예, 예. 있죠.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관계 형성에 조금 더 유익한 방향이 있을까요? 엄마가 얘기를 안 들어주는 게 좋더라고요. 안 들어주는 게요? 저희- 친구 관계에 대해서는? 제 딸이 고등학생이 되니까 와서 저한테 너무 많은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피곤해서 엄마가 본 교과서에 의하면 그런 말은 친구랑 하던데 그랬어요. 네네. 친구랑 하지 왜 엄마한테 가서 하니? 엄마만큼 잘 들어준 사람이 없어. 예. 그래서 친구가 필요 없대요. 어머! 내가 잘못했구나 직업병 때문에. 또 엄마가 너무 잘 들어주면. 맞아, 직업병 너무 잘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애들이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헝그리하지 않은 거죠. 학교에서 굳이. 예. 마음에 안 맞는데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그리고 있을 것 얘는 같아요. 엄마같이 반응하지 않아. 네. 그러면 너무 많이 학교 얘기라든지 친구 관계에 대한 얘기를 들어줄수록 오히려 그럴 마음을 읽어줘. 마음을 읽어줄수록 아이는 친구에 대한 갈증이 덜할 수 네. 있다. 원래 친구 사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건 이제 그 청소년기가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얘네 때는 그냥 뭐 그래 뭐 가자 아니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집에 오면 엄마가 막 마음을 읽어주면 인생 친구가 되는 거죠. 예, 부모가 아니라 이제 친구로 넘어가는 평생 제일 힘든 얘기를 들어줘야 돼. 평생 함께 하니까 친구도 아니고. 예. 아이디 쓰시는 코스모스 맘은 마지막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관계를 맺고 갈등을 풀어내는데 유연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이나 엄마의 노력, 교수님 여기에다가는 어떤 팁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어제 이제 무슨 강의 준비하느라고 그 뭐 아동기 청소년기에서 청소년기를
이제 초점으로 한 이제 어떤 그 동물 생태학 연구가 있는데요. 네네네. 부모가 계속 먹이를 주면 동물들이 둥지를 안 떠난대요. 그래서 나쁜 부모 역할을 하는 좋은 부모가 돼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왜 우리 옛날에 뭐 아버지가 너무 무섭거나 뭐 엄마가 너무 강압적이면 결혼을 일찍 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가정이 너무 친절하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관계를 맺으려는 욕구들이 줄어듭니다. 이제 내가 이 아이의 정서를 담당하는 역할을 줄이셔야 돼요. 이 나이쯤 되면. 그럼 이제 애들이 그러니까 친구를 찾고 뭐 이러는 네, 거거든요. 네, 네. 또 엄마랑 가서 문제 해결을 하면 얘는 이제 문제 해결, 나의 감정적인 거 뭐 다 예. 엄마한테 의지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의지할수록 친구들하고 나눌 게 없어요. 엄마는 엄마 의견도 얘기해주고 인터넷을 찾아서 조사도 해주고 다 알아봐 주니까 무한정 내 편이고 특히 딸과 엄마 사이에서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거의 뭐 엄마의 모든 감정을 딸이 받아주고 딸도 모든 감정 엄마한테 얘기하면 저희 딸 아직도 그러는데요. 네. 저는 이제 문제 해결은 안 해주는데 이게 들어주는 거는 많이 했어요. 네네. 친구는 많이 만나는데 남친을 안 만납니다. 지금요? 네. 엄마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내 마음을 받아주는. 왜냐면 이제 친구들이 얘기를 들어주고 재밌게는 네.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과 그러면 그게 동성 친구에서 넘어가서 이성 친구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말씀이시네요? 교수님 고민이시겠어요? 그래서 몰래 이사 가려고 합니다. 교수님 근데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기에는 딸의 모든 마음 읽기를 엄마가 해주면서 이런 관계가 형성됐다면 성인이 된 다음에는 엄마의 감정을 딸이 받아주면서 맞아요. 이런 관계로 역전되죠. 강화된 시기가 있었는데 네네. 남편 흉을 보면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중단했습니다. 특히 장녀, 예전에는 장녀일수록 K 장녀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의 마음. 엄마는 아빠랑 평생 살 거야. 딸의 친구 관계 때문에 고민인 이 어머님을 위해서 오늘부터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 조언해 주신다면요? 걔는 어땠는데 걔는 어땠는데 하면서 그 다음에 행동 분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판 분석을 합니다. 걔는 누구랑 지내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그럼 걔네들 중에 여기 들어가면 되겠네 이렇게 할 때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이랑 그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연스러움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근데 사실 또래 관계는 자연스럽게 묻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요즘 너 친구들은 뭐에 관심 있니? 뭐 방탄소년단? 뭐 지나갔다고는 하더라고요. 뭐 무슨 놀이? 뭐 이렇게 해갖고 그냥 그런 것들 좀 몇 개 사주고 나이에 엄마가 맞는 아니라. 관심사. 덕질. 예. 덕질을 하게 해라. 애들이 친구 사이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덕질이거든요. 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의 사연을 교수님과 함께 시원하게 풀어봤습니다. 앞으로 대기자 상담을 한 달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사연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조선미 TV에서도 나눠서 사연 다룰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